네, 안녕하세요. 김만수 팔단입니다. 네,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설 특집, 설 특강이 되겠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설을 맞이해서 재밌는 강의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매월 한 번씩 특강을 하나 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할 특강은 젖바둑입니다. 원래 제가 사실 젖바둑이 전문이에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은 맞바둑보다는 젖바둑을 많이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젖바둑을 공부를 많이 두죠. 우리가 젖바둑 자체를 굉장히 많이 둡니다. 인터넷으로 두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드물겠지만 실제로 두시는 경우에는 젖바둑이 굉장히 많죠. 이 젖바둑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두는데 젖바둑에 관한 책은 없어요. 네. 극소수 있더라도 아주 극소수고 또 너무 진짜 일본에서조차도 너무 옛날 때 만들어진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아서 현실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젖바둑에서 넉점과 이 석점 두 점의 초반의 핵심 사항을 말씀드릴까 해요. 흑의 입장에서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백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려봤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바둑, 젖바둑을 떠나서 다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우선 이 넉점을 두시는 건요. 넉점에 대한 훈련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호선바둑을 두었을 때 이쪽에는 항상 나의 돌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뭐 3연성을 두던지 이렇게 두던지. 네. 그래서 넉점에 대한 훈련은 기본적으로 나의 돌이 이렇게 어느 쪽에 둬도 나의 돌이 일단 차지하고 있죠. 네. 그 넉점의 바둑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이 답이 어디에 있냐? 자, 넉점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6점을 어떻게 깝니까? 6점. 요렇게 까이죠. 8점을 어떻게 까나요? 8점을 이렇게 까이죠. 네. 자, 이 바둑의 이 젖바둑 넉점의 핵심이면서 이 바둑을 뭐 젖바둑, 호선바둑 다 통틀어서 가장 이 기본기 중에 기본기는 뭐냐면 이 점에 있는 차지예요. 근데 우리가 귀는 어영부영 두 개씩 모두 차지를 하는데 변만큼은 그런 걸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변에 있는 점을 차지를 안 하시는데 넉점 바둑의 핵심은 뭐냐면 상대가 어떤 정석을 사용하시던 뭐 하던 변을 두면은 백이 두 개 두면 나도 두 개를 차지해야 돼요. 요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넉점 바둑에서 우리 흑으로 두시는 분들 굉장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네, 변에 있는 점 차지가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자, 날일자로 걸쳤어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뭐냐면은 첫 번째, 여기서 협공을 해야 되느냐, 굳힘을 해야 되느냐. 자, 협공이냐, 굳힘이냐. 자, 제가 정해드리면요. 넉점 바둑에서는 기본적으로 협공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넉점 바둑은. 왜 그러냐? 협공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싸움이 펼쳐집니다. 싸움이 펼쳐지는데 이렇게 전투가 되면은 넉점의 젖바둑에서는 누가 유리합니까? 처음에는 흑이 유리하는 게 맞습니다만 두다 보면은 백이 무조건 유리해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넉점을 깔았다는 얘기는 이 백을 가진 사람이 흑을 가진 사람보다 능력치가 4배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보시면 1대 3이잖아요, 도로. 그러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처음엔 유리한데 가면 갈수록 불리해져요. 자, 그래서 넉점 젖바둑에서는 기본적으로 협공은 없다. 기본적으로 협공은 없답니다. 그럼 두 번째, 굳히는 방법이 날일자, 뭐 한 칸, 문목자, 뭐 다양한데, 자, 이런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두시냐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보면 여기 두시는 분도 있고, 여기 두시는 분도 있고, 여기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붙이는 분도 있어요. 자, 요 내가 이렇게 두시는 경우도 있죠. 자, 어느 게 정수냐? 네, 무조건 날일자 굳힘. 자, 우선은 요걸 기억합니다. 상대가 걸치면은 무조건 날일자 굳힘. 왜냐면
높게 두는 것은 여기 왔을 때 양쪽이 뚫려서 지키기 어려워요. 눈목자는 나중에 지킨다고 해도 상대가 들어왔을 때 요도를 잡기 어려워요. 네, 따라서 딱 이렇게 날일자 돼 있는 경우에만 상대가 오더라도 정확하게 살 수 있고, 또 이쪽을 주더라도 3-3을 들어오더라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요즘 프로들도 굳힘은 예전에 막 이렇게 많이 뒀는데 요즘은 날일자 통일이에요. 날일자 굳힘 통일이니까, 자, 여러분들 상대가 어떤 식으로 걸치던 간에 굳힘, 협공과 굳힘이 있는데 일단 굳힌다. 굳힘은 여러 가지 있지만 날일자로 통일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많은 분들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신데 손을 빼요. 손을 뺍니다. 이거는 넉점 젖바둑에서는 흑이의 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쁩니다. 자, 왜냐면은 양걸침을 당하는 순간 요 돌이 뭐가 됩니까? 미생마가 되죠. 자, 나보다 능력치가 4배나 많은 백한테 내가 미생마가 됐다. 이거는 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 젖바둑뿐이 아니라 이 호선바둑에서 요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초반에 미생마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 자, 그래서 날일자 굳힘 통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흔히 이게 회전시킨다 그러는데, 젖바둑을 두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풍차 돌리기라고 하는데, 막 어지럽죠? 어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받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1단계는 여기입니다. 상대가 걸치면은 무조건 날일자 굳힘으로 일단 받는다. 자, 백이 능력이 훨씬 뛰어나죠? 흑은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흑은 바둑을 어렵게 둬야 됩니까? 쉽게 둬야 됩니까? 쉽게 둬야 되죠. 네. 자, 두 번째, 상대가 이런데 이제 벌리게 돼 있어요. 고수가 벌리게 될 때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어떻게 둡니까, 여러분들? 네. 많은 분들이 자, 여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뭔가 불안하니까. 또 이렇게 두신 분도 계세요. 네. 요게 뭐 중앙도 나오고 지키고. 자, 요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한 번 지키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지키게 돼 있어요. 오게 되면 다 이런 식으로 지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조가 바둑 두실 때 가장 나쁜 구조예요. 변을 모두 뺏겨버리죠. 그러면은 흑은 요걸 딱딱 지키긴 했습니다만 요게 변과 중앙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특히 중앙에는 도움이 안 되죠. 보통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하수 심리가 또 들어와요. 그럼 이제 공격을 당하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이 판의 구조가 넉점을 접히는 흑의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구조예요. 자, 요거를 다 빼셔야 돼요. 자, 요거를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 두냐? 여기서 자, 우선 기본적으로는 점차지예요. 점차지. 자, 그럼 여기를 두면 또 어떻게 두냐? 네, 기본적으로는 점차지. 네, 요게 넉점의 기본 포석이고 이렇게 두어야지만 흑의 승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넉점에 3-3에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요 고민하시죠. 사실 요 고민은 제가 자세한 강의는 1월 특강이라고, 신년 특강, 네, 거기에 다 올려놨죠.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두었을 때 흑이 어느 쪽으로 막죠? 네, 나의 돌이 있는 쪽으로, 여기에 뒀잖아요. 이쪽으로 막는 거예요. 자, 막고, 자, 있고, 여기 있습니다. 날일자 갈 때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 어떻게 둬야 되죠? 이쪽으로 막는 순간 대책이 없다 그랬어요. 막고, 네, 이렇게 둬서 끊기는 순간 이 두 점을 살리고 나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두면은 여기 지켜야 되는데 백이 어떻게 둔다? 네, 여기 늘게 되면 5점이 그냥 잡힌다 이거죠. 따라서 자, 다시 요 모양으로 내려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둬야 되죠? 자, 이쪽으로 두고 상대가 둘 때 여기서 또 어떻게 둔다? 여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둡니까? 네, 이쪽으로 정리를 하면은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기, 자, 여기는 어떻게 둡니까? 여기 두고 막고 젖히면 어떻게 둡니까? 자,
여기를 두고 자 있고요. 여기까지는 잘 두시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둔다고요? 네, 상대가 여기 돌이 있죠. 그러면은 일단 웅크리고 상대가 밀 때 이 선들 따라가지 않고 이쪽 정리. 자 가져가는 면적이 똑같아요.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은 한 점을 잡으셔도 되고 좀 벌리셔도 되고 자 이러면은 이 형태가 이쪽의 모양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벌어질 때는 흙은 무조건 4배 이상의 자기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단계를 생각해 봅니다. 1단계 날일자 굳힘으로 통일시킨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3, 3에 들어올 때 이 변화를 단순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상대가 이쪽을 다가온다고 했을 때 따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변의 점 2개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야지 자 귀 4개 차지했죠. 변 2개 차지했어요. 그러면은 6대 2죠. 근데 귀 4개 차지하고 변 4개 뺏기면 빵 대 빵이죠. 네. 그래서 요 개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신 적도 없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 바둑을 두실 때 또 알더라도 상대가 다가오면 겁먹어서 지레짐작 지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견디셔야 돼요. 자, 넉점은 요게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또 바둑을 두실 때 뭐 사실 초반, 중반, 뭐 호선 바둑 등등 가릴 거 없이 이 변에 귀 2개, 변 2개, 호선 바둑도 석점에서는 3개를 차지하니까 귀 3개, 변 2개. 2점은 귀 2개, 변 2개니까 4대 2가 되죠. 네. 그러니까 점점 요게 어려워지긴 합니다만 이 개념은 호선 바둑도 똑같아요. 네. 모두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넉점 이거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넉점으로 내가 어디 기원을 가서 두시면은 대부분 뭐 넉점, 석점, 2점 셋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이 넉점부터 기본기 잘 닦아가시면 돼요. 넉점에 둬서 내가 막연하다 싶을 때 6점을 생각해 보세요. 6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8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점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이제 석점으로 가볼게요. 석점은 어떤 거에 대한 훈련이냐? 여러분들이 나는 뭐 바둑이 세서 젖바둑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석점은 뭐에 대한 훈련이냐? 맞바둑에서 걸쳐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모양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훈련이에요. 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석점부터 난이도가 팍 올라가요. 왜냐면 네. 여기를 어쨌든 둬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둬야 되는데 협공을 당하면 자, 3점이란 내가 상대보다 3배가 떨어지는 거예요. 능력치가. 근데 지금 석점은 넉점은 자기가 변만 잘 차지하면은 그런 모양 아예 만들어 가지가 않고 상대가 3, 3에 들어올 때만 잘 정리하면은 약한 돌이 생기지 않는데 석점은 여기를 어쨌든 한 번은 두실 거 아니에요? 걸치면은 협공을 했기 때문에 상대 돌이 많은 이 구조를 한 번은 겪게 돼요. 네. 자, 참고로 여기와 여긴 똑같습니다. 자, 협공을 당하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일단 요 모양에서 자, 여러분들이 공격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내가 상대 모양이 많은 데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장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네, 내가 타개하는 상황에서 상대를 잡으러 간다든지 뭐 싸움을 걸러 간다든지 이게 최악. 네, 대표적인 게 뭐 이게 붙인다든지 뭐 이게 씌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밖에 나온 횡말을 하지 않고 안에서 이게 아둥바둥 살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두시는 분들은 꼭 특징이 이렇게 자꾸 밑으로 가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이 석점에서 일단 위를 딱 막혀버리면은 하수가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돼요. 어떤 고민이냐? 이게 손을 빼도 사냐 죽냐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수일수록 그 판단이 너무 어렵습니다. 밑으로 가서 몇 집 내고 살려온 것 자체도 나쁘고 막혔을 때 사활이 너무 어렵다는 거. 네, 그래서 요것도 이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어영부영 떨리니까 살게 되죠. 사는 것도 좀 불안불안한데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걸치면 배운 대로 날짜 두고 자 이렇게 두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모양을 가져가는 게 이런 식이 되죠. 모양을 가져가는 폭이 이제 달라집니다. 넉점하고 석점하고 하나가 땅 차이죠. 자 하나, 둘, 세 개 모양 갖고 있는데 흙은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자, 세 개, 귀 세 개 먼저 차지했죠. 그럼 이제 백은 하나. 그럼 이제 변을 올해 다섯 개, 다섯 개, 두 개 차지해 다섯 개. 백도 세 개. 그러니까 두 개 이상 많아야 되는데 이미 모양 자체가 흙은 가진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실패한 보석이에요. 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변화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자 뛰어 나오세요. 자 타기를 밖으로 뛰어 나오셔야 됩니다. 자 뛰어 나오세요. 자 그럼 여기서 자 보시면은 하나 둘 세 칸쯤 뛰어 나오면은 형태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공격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렇게 자 두 칸 떨어뜨리는 거. 자 그럼 상대가 뛰어 나오죠. 그러면 또 열심히 뛰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생기는 집만 생각하시는데 요거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요거를 뺀 나머지는 다 흙돌이 많잖아요. 네. 저 초반 10집입니다. 10집 정도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근데 석점일 땐 상대가 들어와요.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가. 자, 이거나 여기 둘 때. 여기에 백돌이 있죠? 여기에 백돌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쪽이 약합니까? 요 돌이 약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넉점일 때는 변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석점일 때는 요 판단을 하고 두셔야 돼요. 저 요게 약하니까 요게 나오시면 되는 거죠. 자, 양걸침합니다. 어떻게 살죠? 자, 석점부터는 요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타겟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게 최악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상대에게 이쪽을 뺏기는 거예요. 자, 나와야 돼요. 나오고. 자, 3-3 들어갔다. 어느 쪽으로 막습니까? 내 돌이 여기 있죠? 나의 돌 쪽으로 막아요. 막고. 넘어가면은 형태 정리하고. 자, 이렇게 두면은 오히려 상대 돌이 약하죠. 자, 석점은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결국 상대 귀에 한 번은 걸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 협공을 해오게 돼요. 협공을 해올 때 일단 요거 요런 지 약간의 지 뺏기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나와서 어떤 이익을 얻냐? 수적 우위를 가져가야 돼요. 끝없는 수적 우위. 네. 중앙을 빨리 나온 다음에 역시 변차지. 상대가 나오면 다시 도망. 상대가 쳐들어오면 다시 중앙 나가고. 끝없이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넉점과 석점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요 원리만 또 파악하면은 또 석점이 또 은근히 쉬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석점은 나머지는 똑같은데 여기 요 모양에서만 상대가 내가 걸치면 협공해온다 이거죠. 열심히 이제 뛰어나오고 공격 나오면 다시 나가고 상대가 들어오면은 요 변의 돌이 나가주고 요게 조금 다른 겁니다. 날일자 협공은 어떻게 두느냐? 자, 요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마늘모 나가고 여기 지켜야 돼요. 자, 여기 덮어갑니다. 한 칸 뛰어나올 때 좁은 데서 아둥바둥 하지 말고 네, 빨리 나가요. 자, 나오면은 자, 요런 식으로 둬서 빨리 내 모양 끌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붙이면은 젖혀서 한 점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석점에서 협공을 해올 때는 두 칸 협공을 하든지 날일자를 두든지 두 개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참고로 날짜 걸침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3선에 있을수록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높은 쪽이 좀 더 변화가 알기 쉽습니다. 젖바둑은 기본적으로 흙으로 두실 때 변화를 좀 쉬운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점 바둑으로 가볼게요. 두 점은 거의 만만치 않죠. 이제 호선바둑인데, 선바둑인데, 이 두 점은 뭐가 문제냐? 우리가 바둑 둘 때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둘 때 이게 상대 모양에 들어가서 뭐 타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점은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아까는 단독으로 가서 이제 열심히 뛰어 나온 다음에 이게 제거 협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모양, 상대 모양을 들어가야 돼요. 자, 두 점이란 흙이 100보다 능력치가 2배가 떨어지는데 상대 돌 모양에 두세 개가 더 있어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거 굉장히 요 부분에서 여기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게 두 점은 그게 핵심입니다. 자, 두 점을 두실 때 많은 분들이 화점이냐 소목이냐인데 이번 알파고 혹은 뭐 한돌과 이세돌의 바둑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기본적으로 화점이 나요. 왜냐하면 젖바둑은 어쨌든 백이 능력이 좋기 때문에 흙은 단순하게 판을 짜야 되고 또 화점을 두었을 때 우리가 넉점에서 배웠던 이 기본 형들을 그대로 무리 없이 그냥 따르면 돼요. 그래서 화점이 일단 승률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걸칠 때는 역시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협공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어왔을 때 요 모양을 어떤 식으로 깨느냐인데, 자, 넉점 때 생각하시면은 여기, 요게 네 군데가 있어요. 어디가 먼저 둬야 될까요? 근데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이 의문을 가실 것 같아요. 이게 왜 안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지? 그러는데 협공하고 나오면은 아까와 달리 여기에 흙돌이 있으면 공격이 되는데 미리 벌려져 있으니까 이거는 흙만 미생마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딜 먼저 두냐니까 이제 여기를 제일 나중에 둡니다. 자, 상대가 여기를 두면은 여기는 제일 나중에 둔다. 여기가 된 다음에 두는 거예요. 근데 흙은 요 셋 중에 어디에 둬야 될까요? 네, 이쪽으로 두셔야 됩니다. 여기를 두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를 두게 되면은 어차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모양이 비슷하죠? 2대 2가 돼요. 그러면 좀 불리한 거죠. 물론 흙이 유리하긴 한데 상수는 나의 모양을 헤집고 다녀. 그런데 나는 상수의 모양을 헤집고 다닐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가 여기를 두면은 여기를 두는데 요거는 호선바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백이 보통 흙이 먼저 두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둘 때 네, 이렇게 이제 차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와 나의 돌을 가운데 자리에 먼저 차지하는 게 일단 1번이에요. 자, 여기 먼저 둡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가 이렇게 둘 때 붙이면 날일자, 벌림은 항상 높게입니다. 낮게 두지 않습니다. 자, 높게. 자, 이렇게 됐다 쳐요. 자, 그러면 요 모양에서 여기를 들어가지 않고요. 자, 그냥 깎는 거예요. 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다시 이런 식이나 여기 벌려거나 그래서 여기 두셔도 되고, 이 끝없이 내가 내 모양의 확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를 빨리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자, 상대가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두시면은 흙이 훨씬 유리하죠. 물론 이제 들어오면 싸움이 되는데, 자, 이렇게 싸움이 되면은 뭐부터 뛰라고 했죠? 네, 중앙의 돌을 먼저 뛰시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가 양거치하면 어떻게 둔다고요? 안에서 이렇게 바둥바둥 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네, 2배 이상의 능력치는 있지만
두점 바둑에서는 흑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자, 요 모양을 깨는 방법인데 두점 바둑에서 이렇게 됐을 때 항상 귀에서 걸치는 게 제일 위험해요. 협공을 당했을 때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건 변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차렷하면은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요 정도는 두시는 거죠. 자, 붙이고 늘고 이쪽을 받을 때 흑은 어디 둡니까? 네, 뛰면은 형태 정리. 이렇게는 돼요. 자, 근데 보통 이제 백을 잡으시는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세게 둡니다. 자, 이럴 때, 자, 석점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둔다? 예, 열심히 뛰어나온다.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뛰어나오세요. 뛰어나오면은, 자, 보시면은, 흑은 백의 모양 깼잖아요. 깨면 이렇게 되면 누가 성공이에요? 네. 무조건 흑이 대성공이죠. 상대 모양에 들어갈 때는 변의 모양을 포인트로 잡아서 이제 쫙 빠져나오시면 돼요. 깨기만 하면 대성공이니까. 상대가 막 씌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끊으러 갑니까? 자, 제가 아까 석점일 때 요 얘기했죠. 내가 타겟을 해야 돼.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상대 도로 집을 깨러 간다든지 상대 도를 잡으러 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열심히 도망치면 돼요. 열심히. 이 집을 깨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두점 바둑과 석점 바둑에서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긴 하는데요. 요 포석에서 요게 핵심이에요. 네. 자, 지금 제가 넉점, 두점, 석점, 두점 요거에 대한 기본 포석의 기본 원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거는 젖바둑뿐이 아니라 호선바둑 똑같아요. 젖바둑에서는 걸치면은 협공이 없다. 난이도가 너무 올라간다고요. 굳혀야 되는데 굳히면 날일자로 통일한다. 왜냐? 상대가 이쪽에 왔을 때 손을 빼려고. 손 빼고 어디 두려고? 네, 변을 차지하려고. 3-3에 들어올 때 이 고민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1월 특강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시면 돼요. 요거 정도는 알고서 두셔야 됩니다. 이쪽 웅크리고 밀고 나가면 따라두지 않고 요렇게 두는 개념.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넉점 바둑에서는 끝없는 이 젖바둑에서는 뭐냐면은 귀는 먼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귀는 기본으로 차지하는데 변을 두 개씩 꼭 차지해야 돼요. 백은 다 차지하는데 흑을 잡으신 분들이 흔히 하면 너무 이제 주눅 들어서 여기만 차지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보시면 9집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손을 빼셔야 된다 이거죠. 석점에서는 상대의 귀를 걸쳐야 되는데 협공해 올 때 아주 단순하게 두셔야 되는데 목적이 뭐냐? 네. 내 돌이 빨리 연결만 하셔도 돼요. 네. 내 돌이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싸움에서 굉장히 유리해진다 이거죠. 높게 두면은 반대로 튀고 낮게 두면 일로 튀고요. 자, 높게 협공은 변의 차지는 무조건 높게, 낮게 두는 거 아닙니다. 높게. 왜냐면 이런 다음에 상대 어차피 내 모양 또 들어오는데 요 돌을 다시 빨리 중앙으로 빨리빨리 보내줘야 돼요. 빨리 보내주면 상대도 약한 거죠. 자, 이렇게 되시면 2, 4, 6, 7대 2죠. 석점이면은 기본적으로 내 돌 3개가 더 많아야 되는데 7대이면 5개가 많잖아요. 이러면은 상수가 힘을 못 씁니다. 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두점 바둑은 기본적으로 상대 모양을 허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들어간 게 아니다. 여기 차지하고 먼저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지형 다 차지하시고 네, 그럼 다 뒀죠? 그럼 이제 변의 차지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지키는 게 아니다 이거죠. 들어가는 건데 변으로 들어가셔라. 변을 들어가게 되면은 형태가 단순해져요. 그래서 단순하면은 하수 쪽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판을 단순하게 짜지면 흑의 승률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 상수가 끝까지 바둑 끝날 때까지 계속 되는 수, 안 되는 수 뭐 이리저리 붙어버리면은 하수도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초반에 단순하게 짜고 이 변을 딱 차지해 놓으면은 승률이 많이 올라가요. 이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설 연휴 특집이었습니다. 젖바둑 특강을 했고요. 자, 지난 다시 한번 1년 동안 저희 유창엽 바둑도장 유튜브 채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뚝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1,000원, 정말 하루에 1,000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13-988, 0255-41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